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네. 네, 조국 추미애 지원 사격을 했다고 뭐 떠들썩하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최민희의 매력이 뭡니까? 저요. 네. 촛불 정신을 지키려고 계속 애써온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민희만 그렇게 애썼습니까? 그 애쓴 다른 분들은 네. 공직을 맡거나 했는데 네. 저는 일관되게 촛불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억울한 정치 보복 재판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저 야외에서 장외에서 네. 열심히 싸운 것에 대한 위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자, 남양주 분위기 어떻습니까? 최민희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대바람은 늘 붑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예. 전략을 잘 짜주길 기대합니다. 네. 수원에서 김용남 바람 매섭다면서요? 제가 보기엔 김용남 바람보다 국민의힘 바람이 훨씬 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바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결국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제 20일 전에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세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예.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제가 보기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네. 굳이 투표소까지 가서 투표를 해줘야 될 이유를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투표하기 싫다, 투표장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만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고요. 네. 일부 민주당 일부죠. 지지자. 네. 예, 왜냐하면 많은 이라면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예. 다른 선거에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아니 일단 네. 그 사전 투표가 진행된 이후부터 네. 그 일부 지지를 철회할까 말까 하던 지지자들이 네. 다시 지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 지난 대선 때 0.73% 석패 이후에 TV 끄고 뉴스도 안 본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이고요. 예. 가슴 아프니까요. 예. 그런데 서서히 한 지난 5일 전부터 네. 예, 서서히 또 지방선거 때도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없다. 예. 그래서 확실히 다른 조짐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높잖아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절대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경험해 본 분들은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더군다나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37%를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대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이 25%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게 뚝 떨어졌잖아요. 사전투표율이. 네. 근데 그만큼 그거는 양쪽 진영 중에 한쪽 진영은 적극적인 투표 의사가 없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 그거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대개 대선보다 낮죠. 20% 내외 낮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2018년에 치렀던 지방선거보다는 투표율이 약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내기해야겠는데요. 지난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0%가 살짝 넘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이번 선거 60%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투표율. 네. 안 나온다 김용남. 네. 자, 최민희 의원님께서는요. 저는 네. 그 이번에
사전 투표가 예. 25%를 예견하셨던 김영남 의원이 과욕이시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에 근접하거나 네.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낮은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확실하게 하세요. 저는 60% 저는 그런 안 거 되는 못합니다. 거에 걸었으니까 그냥 60% 넘는 거에 거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아니에요, 내기가 아니에요. 성립이 되죠. 이게. 내기 안 합니다. 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김용남 후보께서는 지금 72시간 무수면 유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잠을 못 잔 얼굴은 맞습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거의 뭐 숨만 붙어 있을 상황이죠. 근데 지금. 72시간 동안 좀 쪽잠도 자고 그러시죠. 아 쪽잠은 이동하는 중간중간 차에서 잠깐 눈은 무수면 하신다면서요. 약속을 지키셔야죠. 아니 푹 자는 거를 안 잔다고요. 푹 안 자겠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거 치르고 계십니까? 최민희 의원께서는? 저는 바닥 계속 훑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닥 훑고 있고 유세차 계속 타고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스팟 유세하고요. 마이크 잡고 계속 이렇게 벽 보고 얘기하고 사람들 지나가면 얘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대거 지지 유세를 오셨고요. 그리고 네. 민주당 쪽에서도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부터 정성호, 전해철 많은 의원들이 제 지지 유세를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원은 김영남 의원이 느긋하신 것 같은데 근데 남양주는 지금 핫플레이스가 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네. 않고는 지도부가 이렇게 양쪽에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네. 한 달 반 전부터 네. 저희가 예비 경선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러고 다녔어요. 바닥을 훑고 그리고 저는 48시간 네. 최야 유세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느긋하지는 않고 최민희를 꺾어야 된다. 최민희를 눌러줘야 지금 민주당에 길을 죽인다 해서 지금 수원에서 급히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셔서 방송 출연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 이기고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건 이렇게 아니고요. 생각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그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퇴근하고 나서 사당역 사거리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여기 방송 끝나고 바로 사당역에 있는 광역버스 정류장에 가서 네. 선거운동을 하려고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난주도 그렇고 저만 계속 나오니까 네. 최민희 의원님은 지역에서 전화를 하고 제가 왠지 이게 느긋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그런데 일단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청취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저는 너무 절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막판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 손 잡았어요. 이재명 후보랑 이제 민주당 이제 내용 봉합하고 이제 앞으로 선거로만 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안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변수는 이미 네. 민주당이 악재로 반영된 변수예요. 너무 많이 악재로. 네. 예,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 저는 선거 막판 변수 중에 가장 큰 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선관위가 네. 16억 정도 재산을 누락했다. 네, 16억이요. 16억이라 네, 16억 그 정도요. 정도로 계산이 돼요. 네. 그리고 토론회에서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이거 문제 있다. 고발을 했고요. 선관위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을 경기도 대다수 시군구별 투표소에 이거를 고지하겠다, 공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 캠프도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선거 막판 진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관위에서 배우자 빌딩에 관해서 14억 원 상당 과소 좀 줄여서 신고했다 이렇게 결정해서 이걸로 고발했습니다. 거기에 2번을 보면 결정사항 2번을 보면 다른 누락도 있어서 총 16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다 정확하게
강용석 후보가 예. 토론회에서 제기한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강용석 후보는 엄청나게 했죠. 그 빌딩이 공시지가는 170억 원이지만 시가는 1,800억 원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1,800억이요? 답변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강용석 잠깐만요. 후보의 주장입니다. 네네.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이 공시 가격하고 시세가 그렇게 10배씩 차이 나는 경우는 없고요. 그건 뭐 좀 과장된 얘기 같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배우자가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공시 가격 그러니까 평가액을 처음에 2년 전에 국회의원 당선될 때 신고한 가격을 매년 이렇게 새로 평가액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갱신을 해줬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그 부분을 놓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 공시 가격이 계속 매년 재산 신고할 때 유지가 됐고 그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그 선관위에 신고하는 재산액에 2년 전 그 평가액으로 기재가 된 모양입니다. 아마 그게 김영남 실수 후보님. 같은데요. 예. 김영남 후보님 이거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산 신고를 했는데요. 저희 아파트가 공시지가로는 밝힐 수 없지만 몇 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억으로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더니 선관위 직원이 이건 공시지가라 안 되고 이전 시가에 가깝게 해라 이렇게 저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 시가의 기준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기에 팔린 집 가격으로 해라. 이렇게 선관위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저의 공시지가의 2배 정도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수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니, 정확하게는 네, 제가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잠깐만요. 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세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시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규정이. 공시 가격도 이번 공시 가격이 아니라 2년 전 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최민희 그건 의원님 실수한 거죠. 그게요. 바꿔줬어야죠. 그래서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굉장히 엄격해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공시지가, 현실 공시지가를 파악합니다. 그 자리에서. 네. 만약에 그걸 그냥 받아줬다면 네. 저는 그것도 이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제가 보기엔 이번 지방선거는 2006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선거는 자만하면 깨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20대 총선에서도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뭐 180석 운운하고 공천 갖고 막 계파 갈등하다가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두고 검수완박 밀어붙였잖아요. 아니, 그 악재가 엉뚱한 얘기하지 잠깐만요. 마시고, 그 악재가 엉뚱한 있는 얘기하지 데다가 마시고.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둔다면 그 1등 공신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사실은 아니, 저기요. 이재명 후보의 개항 의 사회자님. 출마가 네. 잠시만요. 사회자님. 결정적이에요. 잠시만요. 왜냐하면 그거를 선거는요. 저기요. 자신들이 잘해서 이기는 선거보다는 자, 상대방이 못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최민희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고 네. 주제에서 저렇게 빗나가는 것은 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 네. 대한 선관위의 재산 누락 관련 고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것을 경기도 각 시군구 투표소에 공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주제가 이것이고요. 아니요, 그리고 지방선거의 지금 말씀하신 변수가 시세라는 주제입니다. 것은 네. 아니요, 요거 마무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그냥 깔끔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다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 착오는 수사고요. 예. 그냥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잘못 인정한 건 인정한 대로 그냥 패널도 똑같은 입장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제. 이제 변수는 뭐 김용남 후보께서는 뭐 이재명 후보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네. 이 사진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궁금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용산 집무실 이렇게 들러가지고 사진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뭘 입었네, 오늘은 뭘 실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려견과 잔디마장도 가고 이렇게 집무실도 가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김용남. 지방선거예요? 네. 글쎄요, 저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후배가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팬카페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아, 그 회장님이 아니, 회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회장은 아닌 것 같은데. 후배예요? 예, 예. 제 혹시 검사 후배입니까? 아니요. 지역의 후배. 네. 동네 후배인데. 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게 팬카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몇만 명인데. 근데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아니, 좋대요. 그냥 좋대요? 예. 아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좋대요? 아니, 일단 뭐 일종의 제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팬덤 현상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네. 저도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활동이 활발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네.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 일종의 집권 초기에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고 네. 또 기존의 그 대통령 영부인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작용해서 일종의 팬덤 현상이 형성이 돼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고요. 네. 제가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어떤 사진 활동 내역이 네. 지방선거에 무슨 어떤 당락을 좌우할 만한 영향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최민희 같아요. 의원님. 그 우선 팬덤 뭐 예쁜 사랑들 하시고요. 그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네. 집무실은 공식적인 장소입니다. 네. 거기가 그 예를 들면 놀러 가는 곳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두 번째, 사진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게 왜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공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해명이 더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거 누가 찍었냐? 문제 삼으니까 뭐 사실 이게 누가 찍었는지 얼버무리다가 이게 공식적으로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걸 팬카페를 통해 공개합니까? 공과 사 구분하시고요. 그 팬카페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오바마 사진을 이렇게 보이면서 오바마가 미셸 오바마도 뭐 집무실에 놀러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요지로 아닙니다. 집무실에 올라간 거 아닌 걸로 저는 압니다. 외교 접견실 그리고 블루룸 간 적 있습니다. 집무실에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용화대 공과 사를 구분하는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팬카페는 팬카페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공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가 남편 사무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자체가 조금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아니 그게 말이 어느 됩니까?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라면 사무실을 새로 옮겼는데 어쨌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전에 근무하던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남편이 어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지 그거를 가보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아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잠깐만요. 미국 대통령 부분도 제가 미국 백악관 구조를 보면 웨스트 윙이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참모들이 근무하죠. 그리고 소위 이스트 윙이라는데 영부인이나 이런 그 참모들이 근무하는 그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웨스트 윙, 이스트 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거기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웨스트 윙 쪽에 사무실에 안 건너온다고요? 아이 그런 최민희 그럴 의원님 수는 무슨 없죠. 말씀하십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무실에 가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찍어서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공과 사를 구분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무실을 한번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가볼 수 있죠. 그걸 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합니까?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김영남 후보님께서는 제 말은 정확히 제가 가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팬카페를 통해서 내보내다 보니 이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실까?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이건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때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강아지들하고 노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한번 비난받으신 적이 있는데 아니 그거하고 공개하는 그거하고 것 자체가 잘못된 자, 건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김포공항 이전. 이 이슈는 지역에 경기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제가 경기도 전체에 이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남양주에는 그리고 별로 영향이 없군요. 뭐니까요, 네네. 일단. 예. 그래서 이 이슈는 지역에 따라 어떤 지역에는 영향을 주고 네. 어떤 지역에는 영향을 안 주고 네. 어떤 지역엔 긍정, 어떤 지역엔 부정일 텐데 네. 그것은 되게 여론조사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도 하나도 안 나왔고, 그냥 뭐 언론이 자기들이 우호적인 정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보도되는 상황이라, 네. 제가 경기도 전체에 어떨지, 그건 정말 답을 하기가 곤란한데, 수원에는 네.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선 이재명 궁금하네요.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발언은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안 된 게 천만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였고요. 왜 또 거기까지 갑니까? 아니 이게 너무 그건 막 너무 던지는 심한 거예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민주당 내에서도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후보는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동연 후보는 또 성남 비행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자라는 주장을 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이게 저기요. 일개 그냥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불과 2달 전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분이 자기 지역구 선거의 사정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국가 어떤 균형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던진다? 역시 이게 대선 결과가 옳은 결과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저기요. 네. 이거는 대선 때 사실 박용진 예비후보가 이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토론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반도체 기업 유치 공약을 냈습니다. 남양주도 내고 의정부도 내고 제가 보니까 한 10군데 정도에서 반도체 기업 유치를 냈더라고요. 그럼 그 반도체 기업들 찢어가지고 각 지역에 막 찢어진 상태로 유치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늘 자신 눈에 대들보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니 반도체 공장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거야? 각자 하는 거 있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어느 아니죠. 지역에 갈지야 그거는 반도체 마찬가지죠. 회사가 결정하는 거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야 서로 자기 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죠. 당연히 그걸 안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그게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찢어서 가져가겠네. 저당은. 지금 문제는 조율을 문제 삼았잖아요. 아니 어느 그러니까 지역에서 조율을 안 하는 가져가겠죠. 것이잖아요. 김은혜 도지사도 몇 군데를 평택 어디 그리고 경기 북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공약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개 국회의원 후보 수준이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네. 될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2달 전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후보님 물어볼게요. 네. 손실보상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네.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죠. 이거는 기분 좋으셔서 네. 냉정한 판단하시길 기대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돈이 아니에요. 네. 이게 국고고 국민 세금. 세금이죠, 세금.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줄만한 재정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돈을 받는데 너무 어려워서 폐업한 분들 이미 네. 이런 분들은 지불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폐업한 분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저는 국회가 세금을 잘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네. 국회가 합의를 잘했다고 봅니다. 김용남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할 만한 재정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말 그러면 아전 재정이 인수도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재정이 안 되는데 기준은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한국은행 통계를 말이 되는 보면 소리를 잠깐만요.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임기 거의 내내 특히 후반부에 한 2, 3년은 매달 우리나라 통화량이 매달 40조씩 늘어났습니다. 아니 코로나 M2가. 때문에 아니, 코로나 그러니까요. 때문에 힘드니까 돈을 물론 써야죠.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불어난 통화량이 지금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닥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지금 재정 상황만 고려하면 이런 안 줘야 대규모 되나요?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니 그러면 돈은 많이 풀었는데 서민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추경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아니 근데 정부가 그거는 쓸 때는 써야죠. 모순입니다, 아니 그렇죠. 모순. 네. 그러니까 고육책으로 모순적인 하는 말씀을 추경이에요. 하십니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김용남 최민희 김용남 두 분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거 잘 치르시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